요즘 미국 월가에서는 화폐 환상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화폐 환상이란 경제 주체들이 물가 변화에 따른 실질 가치 증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종의 화폐 가치 착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물가와 명목 임금이 똑같이 5%씩 올랐을 때 실질 임금은 변화가 없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상승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현 세대의 신규 투자자들은 대규모 화폐 발행으로 일어난 강세장에 화폐 환상에 취약하다면서 S&P 500 지수가 4,000에서 5,000으로 상승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구매력의 25%가 감소했다면 지수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올랐다고 해도 실질적으론 보합세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역시 집값이나 주가 등 각종 경제 지표를 살필 때 화폐 환상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적 가치가 상승한 것을 실질적인 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하는 이른바 화폐 환상 현상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적을수록 화폐 환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화폐 환상 경향이 강할수록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한국의 화폐 환상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 및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화폐 환상이란 경제 주체들이 물가 변동을 고려한 후에 실질 가치가 아닌 화폐의 명목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설문 결과 다수의 응답자는 주택거래나 일반 거래에서의 손익평가, 임금 수준이나 공정성 판단 시 실질 가치보다 명목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와 명목 임금이 동일하게 상승했다면 실질 임금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동자는 이에 대해 임금이 상승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주택을 똑같이 2억 원에 매입하고 1년 뒤 각자 다른 물가 상승률이 적용된 상황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물가가 25% 하락한 지역에 사는 A씨는 매입액보다 23% 적은 1억 5,400만 원의 물가 상승률에 변동이 없었던 지역에 사는 B씨는 매입액보다 1% 적은 1억 9,800만 원의 물가가 25% 상승한 지역에 사는 C씨는 매입액보다 23% 많은 2억 4,6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거래에 대해 거래를 잘한 순서대로 등수를 나열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6.4%는 가장 투자를 잘한 사람으로 C씨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명목 수익률만 높을 뿐 실질 수익률은 가장 낮았으며 실질 수익률이 가장 높은 A씨를 선택한 사람은 25.4%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화폐 환상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적게 나타났지만 단순히 인지력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합리적 무관심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화폐 환상 지수가 오히려 높았는데 이는 최근에 경험한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인 경우 실질 가치를 계산하는 데에서 오는 이득 비용보다 작아 물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화폐 환상이 큰 지방 거주자의 경우 가계의 순자산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화폐 환상이 가계의 자산 축적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약하게 화폐 환상이 가구 순자산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폐 환상이 큰 가계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최적의 자산 배분을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창안한 화폐 환상이라는 용어는 화폐의 명목 가치를 구매력으로 오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임금이 3% 올랐더라도 물가가 3% 오르면 실제 임금 상승률은 0%이지만 여전히 3% 오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말하죠. 통화의 실질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화폐 환상은 오랫동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실질 기준이 아닌 돈의 액면인 명목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할까요? 화폐 환상은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인식 실패 사례입니다. 우리의 뇌는
손실이 눈에 드러나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당장의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만 급급해집니다. 인간의 두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는 수치가 의미하는 내용보다 수치 자체에 집착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가 증가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행동경제학자인 아모스 트버스키는 한 실험을 했습니다. 3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A의 경우 입사 첫 해 인플레이션은 0%, 2년차 연봉이 2% 인상됐고 같은 연봉을 받는 B는 입사 첫 해 인플레이션이 4%였고 2년차의 연봉이 5% 인상됐습니다. 2년차 명목임금은 B가 많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A가 많죠. 트버스키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 1. 경제적으로 따지면 누가 더 유리한가? 질문 2. 누가 더 행복할까? 질문 3. 2년차에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때 두 사람 중 누가 옮길 확률이 더 높을까? 질문 1은 응답자의 71%가 A가 더 유리하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질 임금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실험 참가자들에게 질문 2에 대해 물었는데 64%는 B가 행복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자들에게 던진 질문 3은 응답자의 65%가 A라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질 가치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문에는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더 컸습니다. 내 집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면 상대 가치가 달라진 것은 없어도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화폐 환상으로 가벼운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실질 부담 없이 임금을 올려 노동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빙 피셔는 1919년 달러 안정화라는 글에서 화폐 환상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화폐 환상은 마이너스 금리의 경제 논리를 설명해 줍니다. 마이너스 금리 제도는 일종의 화폐 환상인 부채 경감 신드롬을 이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죠. 하지만 가계부채 부실 등과 같은 경제주체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으면 경기 부양 효과보다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